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한국과 일본의 그 가장 깊은 뿌리, 그거를 아마 여러분이 조금은 새롭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직공도라는 게 있어요. 5세기에 백제 무령왕 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사신들이 중국 남조인 양나라를 방문해서 했던 그 사신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게 지금 남아 있거든요. 여러 가지 판본들이 있어요. 양직공도, 번개입조도, 양이도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신들의 복장이 조금 재밌습니다. 고구려는 빨간색 계통이 주로고요. 백제는 파란색 계통이 주고요. 신라는 진노랑 계통이 주류예요. 이 색은 공통적으로 삼국인의, 즉 고구려인은 백제인 신라인이 갖고 있는 사유체계를 표현한 상징색이에요. 고구려는 태양, 백제는 바다, 신라는 황금을 가리켜요. 지금 조금 번외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북한은 빨간색을 쓰고 있죠. 위에 어떻든 간에. 남쪽은 한쪽은 빨간색을 그리고 한쪽은 파란색 쓰고 있죠. 신라를 만약에 계승했다면은 어느 당은 이 황금색을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일제 강점기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식민사학, 민족사학은 워낙 유명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사학이라고 제가 통칭을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환단고기 쓰신 이율입 선생이 있죠. 그와 별도로 남당 박창화라는 분이 계셨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왕실도서관 서릉부의 촉탁으로 있으면서 삼국 역사서를 상당히 많이 베껴왔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일본 왕실도서관에 있는 걸로 남당이 이미 증언을 했는데, 그거는 일본이 현재 밝히지 않고 있고요. 일부 과거 KBS가 그거를 한번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정식으로 오픈을 하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있는 것만 확인되고 남당이 필사해온 기록만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록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자, 삼국사기는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로 나눕니다. 이 본기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사기가 기본이 됐어요. 사마천에 쓴 사기를 보면은 편년, 기년, 편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2024년이 편년에 해당하고요. 기년은 무슨 왕 몇 년,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3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기년이에요. 이게 무슨 왕 몇 년, 무슨 왕 몇 년. 편년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기 몇 년이 아니고 간지로 쓰죠. 무슨 무오년, 갑자년 이런 간지로 씁니다. 삼국사기는 본기가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가 있어요. 네,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조금 양이 적죠. 양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제 본기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양이 4개의 본기 중에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백제 본기는 한반도 역사만 기록해 놨어요. 한반도 역사의 배경에는 3명의 시조가 있거든요. 온조, 비류, 그다음에 구태가 있는데 주로 온조 기록만 수록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한반도로 국한되는 그런 특성을 삼국사에 제공하고 있는데, 남당 기록에 보면은 방대합니다. 쉽게 말해 본기 기록 하나만 보더라도 삼국사기의 기록량이 5배에서 6배, 많은 거는 장수왕 같은 경우는 10배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요인고 하니, 장수왕 기록 같은 경우는 A4 한 2장? 근데 그 남당 기록은 A4 20장 정도 분량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역사가 들어있는 거죠. 필사본은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 중에 고구려는 과거에 유기가 있었다. 백제는
서기가 있었다. 신라는 국사가 있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남당 필사본 기록은 고구려 사략, 사초, 고구려 사라고 하는 세 개의 본기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 추모경이라고 하는 이제 추모왕에 관한 또 일대기를 정리한 기록이 있고요. 또 봉기 신편 열전이라고 그래서 삼국사기의 열전에 해당하는 그걸 우리는 합쳐서 기전체라고 하거든요. 본기 기록하고 열전 합쳐서 기전체라고 통칭을 하는데 봉기 신편 열전으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서기는 백제 왕기하고 백제 서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 왕기 같은 경우는 A형, B형으로 나오는데 A형은 대부분 삼국사기 백제 봉기하고 거의 똑같아요. 편년 기록들은.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곁다리로 붙은 기록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오고요. 왕기는 A형, B형 나는데 A형 그렇고 B형은 왕이 조금 다릅니다. 앞쪽 뒤에 좀 잠깐 설명할 거고요. 서기는 어떤 내용관이 백제에 있다는 서기 기록의 한 일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백제 처음부터 끝까지 왕들의 기록이 아니고 앞부분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제 봉기, 삼국사의 백제 봉기는 온조 왕부터 시작하거든요. 백제 서기는 우태왕, 비류왕, 온조 이렇게 시조가 우태로 돼 있습니다. 우태 그 뒤에 이야기하겠고요. 신라는 신라 사초라는 게 있고요. 화랑세기도 과거에 우리 한 박사님이 이거 이종욱 박사가 한번 화랑세기 필사본을 번역을 해서 소개했는데 이종욱 박사가 그 번역한 거는 화랑세기고요. 또 화랑중기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랑세기도 판본이 여러 개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화 진경은 화랑의 원 이화라는 사람이 쓴 진경이라는 게 신라에 있고요. 상장 돈장이라는 게 또 있는데 요거는 족보책이에요. 왕의 족보, 귀족의 족보. 그래서 이 족보책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다 족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필사본 양이 엄청 많습니다. 환단고기 강단이 환단고기 배쳐가듯이 요거는 현재 1962년에 남당 필사본을 쓰신 박정화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사망하고 그 손자 박인규 씨가 소장을 하고 있다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걸 전부 옛날에 찍어다가 지금 국편이 가지고 있어요. 국편이. 근데 이거는 공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공개가 됐냐? 일부 전문학자들이 그 필름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남당 필사본에 나온 기록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요 표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헤모스가 BC 238년에 헤모스가 그 북부여를 건국했다는 거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뭐 고구려의 추모왕 이야기도 조금 나오지만은 환단고기 중에 북부역이라고 있어요. 범장이 쓰신 거기에 이제 헤모스가 일대 당군으로서 나오죠. 북부여에. 그래서 북부여에서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갈라 나간 게 헤브루의 동부여입니다. 그다음에 남부여 제일 밑에 있는 백제 성왕이 부여에 새로운 도읍지를 만들면서 남부여로 통칭을 하죠. 그래서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오늘은 서부여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런 나라가 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 증거를 남당 필사본 기록을 통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의 핵심에는 이 서부여가 그 요소 지방에 있는 백제군하고 한반도의 공주의 집적인 부여백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요소 지방에 있다가 한반도로 건너온 세력이 있어요. 그거는 한성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성 백제하고 다른 백제 계열이고요. 그 계열이 뒤에 이야기했지만 광개토항에 깨져가지고 일본 야마토로 일본 열도로 건너갑니다.
망명 정부가 세운 게 그게 야마토예요. 그거를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또 동부의 계통은 여러분이 아실 거고요. 밑에 보면은 백제란 뜻은 중국 사서 한어는 백제를 가져서 집, 부여, 지조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뭔가니 부여의 여러 왕조들을 하나를 묶은 것이 바로 백제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는 서부여, 그 다음에 중간에 부여백제. 이게 한성백제하고 어떻게 연계되고 마지막에는 이게 광개토왕이 깨져가지고 일본 같은 야마토 정권으로 새로 탄생하는 과정. 그래서 북부여, 서부여, 부여백제, 야마토, 그다음에 한성백제, 그다음에 남부여 이런 이야기. 즉 화면에 보시면 우측에 나온 이야기, 파란색으로 쳐진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백제는 현재 가운데 있는 요거만 알고 있어요. 요거만. 그러나 그 위에 서부여, 백제군, 중국 대륙에 있는 백제군, 부여백제, 한반도 부여백제, 야마토, 그다음에 이런 관계들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학자들이 연구를 좀 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어느 부분은 다 결론을 내려놨는데 이게 총체적으로는 안 됐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 장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부여 기마종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존 카터 코벨 선생이 여성인데요. 동양사학자이시 이분이 처음으로 부여족과 기마족을 합쳐도 부여 기마족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적용을 똑같이 하고요. 대륙에 부여 기마족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4세기 초에 와서 한반도 남단에 와서 한반도 부여 기마족이 됐다. 이게 부여백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광개토왕한테 크게 패해서 일본 열도로 다 쫓겨났다. 그래서 야마토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잔류 세력적인 일부가 한성백제를 숙주 삼아서 다시 백제로서 환원되는 과정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대륙 부여 기마족은 위구태, 구지, 그 다음에 한반도 부여 기마족은 여구, 여휘, 여시들이 나오고요. 일본 열도 부여 기마는 응신천왕, 우리가 아는 인덕천왕이 다 이게 한반도에서 건너간 세력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이것도 생소할 거예요. 뒤에 다 증명해 보일 거고요. 그게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거에 근거해서 이들이 야마토가 성립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5세기 초에 남아있는 세력이 한성백제를 먹는 과정, 그래서 부여시 왕조가 정식으로 출발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순서는 이랬습니다. 기마민족 정복 왕조설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에가미 나오미가 처음 1946년 발표한 부여기마 정복 왕조설로 인해서 야마토 실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지? 그게 이제 우리 학계도 의문이 됐고, 그 다음에 중국 대륙에 관한 부여기마적 기록은 중국 후한서 진서에 상색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등한시했다가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륙 부여기마족에서 한반도 부여기마족, 일본 연도 부여기마족, 백제 부여시 왕조의 성립,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기마민족 정복 왕조설은 에가미 나오미오라는 일본 학자가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고분 시대라고 있거든요. 4세기 때 7세기 한 400년가 있는데 전기하고 후기로 나옵니다. 근데 전기하고 후기가 확연히 달라요.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일본 열대에 툭 튀어나오는데 이 집단이 어디서 왔는가 처음으로 의의를 제기한 게 에가미 나미예요. 그러면서 이 집단은 퉁구스 계통이라 했어요. 퉁구스 계통. 자, 북방 민족어면은 우리가 가장 유럽 쪽에 가까운 걸 투르크계라고 하고요. 중간을 몽골계라고 하고, 퉁구스는 만주 세력을 말합니다. 만주. 그래서 만주 지역 퉁구스 계통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 뭐 어떻게 해서 왔는지 일본 열대에 뻥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반도를 부정했죠. 일단은 한반도를 부정했습니다. 근데 훗날 이거는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가 하니
아니다. 처음으로 제시한 게 존 카터 코베라고 게리 레디아드라는 서양학자들. 이 사람들이 뭔 소리냐. 저기 북방에서 뿅 타고 온 게 아니라 한반도 거쳐서 왔다라고 어느 정도 학문적으로 고증을 했어요. 그래서 에가미 나미오의 기마민족 정복 왕조서도 나중에 조금 수정이 됩니다. 한반도를 인정을 해요. 결론은 존 카터 코벨이나 레디아드가 주장한 것처럼 4세기 중후반 한반도 서남부 지역을 거쳐 일본 열도를 점령한 백제 세력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학문적으로 고증을 해내면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확 올라옵니다. 우리 한국 학자들은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에이 그런갑다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애매모호해졌죠. 이 세력이 누굴까? 기마민족 정복 왕조설의 주체는 바로 고분 시대의 후기에 해당하는 응신하고 인덕을 지칭합니다. 이 사람들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 계보거든요. 숭신은 가야, 그 이전은 이제 가공으로 보고요. 666년 BC 666년에 처음으로 창업했다는 게 신무천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건 다 가공으로 보고 숭신 때부터 이제 10대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야 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일본도. 응신하고 인덕은 아까 말한 세력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튼 에가미 나미오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마민족 특성을 가지고 일본 열도에 왔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뒤에 이제 개체 계열 또 한번 분리를 합니다. 일본 학자들이 불린 게 숭신 계열, 응신 인덕 계열, 개체 계열로 이렇게 삼왕조 교체 세력이라는 것도 주장을 해요. 만세일계 천황가가 현재 100 몇 대잖아요. 지금 아키토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만세일기라고 주장하는데 일본서기 기록 기존에 나온 거 다 검토해서 일본 학자들도 하여튼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게 그 중에 응신 인덕 계열이 이 기마민족 왕조 정복 왕조설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자 기마민족 정복 왕조설을 연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에가미가 처음 제시한 다음에 그거가 이제 아까 말한 코베라고 레디아드가 논문을 써 많이 발표해서 이걸 이제 취합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한국 신문에도 부여 기마적과 외라는 책으로 우리나라 이제 김유정 씨가 이제 다 영문된 거 한글로 해서 집대된 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82년에 그 유명한 김성호 선생이 이분도 라이선스가 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독학으로 공부해서 비르백제와 일본의 국가기호라는 책을 처음으로 냈어요. 요 핵심은 한반도 세력에서 일본의 그 기마민족을 형성한 그 왕조 응신 인덕계열이 비르백제라고 그랬어요. 비르백제. 충청도에 있는 비르백제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성호 선생은 대륙에서 넘어온 건 거기까지는 연구가 안 됐고 일단 내가 쭉 공부를 해서 결론을 내보니까 그 세력은 한반도 서남부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세력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온주백제 아닌 한성의 온주백제 아닌 뭐 충청도의 비루백제로 인식을 했어요. 일단 그게 나와서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신 분이 홍원탁 선생이에요. 홍원탁 선생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분도 이제 고대대학에 빠져가지고 깊이 연구를 해서 백제와 대화 야마토 일본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또 책을 한번 이게 94년 나온 책이에요. 김성호 선생님은 38년생이거든요. 지금 생존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38년생이 80대 중후반 살아계시면 될 것 같고 홍원탁 선생님은 돌아가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홍원탁 선생님은. 이분은 1941년생이신데 그래서 김성호 선생은 한반도의 비루백제가 일본 야마토를 세운 세력이라 이렇게 연구를 하셨고 홍원탁 선생은 마찬가지로 대륙에서 다른 데 못 찾고 한반도에서 찾았어요. 근데 그거는 백제의 귀족 중에 진시 계통이 넘어가서 야마토로 만들었다고 이제 고증을 했죠. 대부분 홍원탁 선생이 일본서기 기록, 신찬 성시록, 일본 기록에 많이 의존해서 그걸 고증하셨고요.
김성호 선생님은 조금 다른 각도인지만 일본 기록도 많이 참조했는데 삼국사기가 뭐 이렇게 다 덮어놓은 거를 거기서 이제 이무적으로 비류백제라는 게 있었다고 판단을 하셔서 하신 거예요. 어떤 두 분은 한반도 세력에서 찾았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 이후로 이게 이제 지금 묻혀 있는 상태고요. 자, 시조 관계를 우선 좀 잠깐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아는 비류 온조가 있고요, 구태가 있습니다. 이게 삼국사기가 기록한 백제 시조 세 명이거든요. 비류 온조는 이걸 이제 통칭해서 시조 형제 신화라고 합니다. 이제 삼국사기는 온조를 시조로 확정하면서 비류는 약간 눌러놨고요. 비류가 형인데 그 다음에 부여계통의 구태라는 사람이 중국 사서의 기록에 있다.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태는 약간 부정하는 투로 써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조계통으로 백제사를 편집하다 보니까 비류하고 구태는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태라는 게 중국 사서에 인용해서 구태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